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회색 임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는 헬로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보자면요. 투더씨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망망대해에 돛담배를 띄우고 그곳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이신데요. 슬픈 감정이 들기도 미련이 남기도 하시지만 이 큰 파도의 흐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설 힘이 없고 거의 자포자기 하고 계신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면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이실 것입니다. 두 분의 현재 상태를 보자면요. 마리오네트의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의 카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둘만의 관계의 흐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둘을 멀어지게 할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하시는 상황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서로 진실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감정 상태로 보았을 때 더욱 힘없이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대방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라든지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등의 강력한 말씀이라든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여러분께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첫 번째로 텐 오브 스월드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께서는 가까운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죽음이 선고가 되었고, 언젠가는 이 이별 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선은 이 이별 과정에서의 모든 상처들을 받아들이시고 계셨던 시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로는 The World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이 그림은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나타내는 상황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크로노스라는 신이 그 아들로부터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시점에서 그 과정에서 탄생한 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뜻하고도 있는데요. 상대방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의 끝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슬픔도 어느 정도 지나왔고 이성적으로 이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 삶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흐름을 보았을 때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 멀어지시는 과정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두 분께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힘들어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이대로 끝이 난다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미련도 없이 떠나가는 그런 흐름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카드에서 투 오브 원즈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다시금 새롭게 여러분을 떠올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 길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을 정리를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진짜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불쑥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상대방께서는 강경한 태도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짧은 기간 안에 그 태도를 달리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한 번 더 생각을 재고해볼 만하다 라는 정도로 마음이 조금 유해진다 라고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께 어떤 행동을 취해 오실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오브 원즈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 역시도 새로운 시작 앞에서 호기심이 가득한 소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지고 이별 후유증을 겪고 나신 후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해서 또 여러분의 부존재가 이분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었겠다. 과거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힘들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 생각이 조금씩 떠오르며 이것을 거부하지 않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으려 강제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계신 상황이었다면 앞으로의 상대방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이 궁금해지고 어떻게 계시는지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묻고 싶은 그런 태도로 변화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는 Six of Coin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지고 있는 높은 신분의 여자가 드러난 카드인데요. 이는 상대방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하셔서 재회를 하자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신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고 연락을 하시더라도 어떤 핑곗거리를 삼아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그저 형식적인 연락을 취해오신다거나 아니면 그저 안부만 묻는다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등 애초에 목적 자체가 호의였다는 것을 티내며 여러분과 연결점을 만드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어느 접점이 생길 만한 시점은 보여지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상대방께서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져서 키는 여러분께 있으실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분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해결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이 고귀한 차림의 여자처럼 여러분께서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셨을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관계의 변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상대방께서는 이 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길 기다리며 또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카드에서는 프린세스 오브 컵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이 컵은 감정을 의미하고 여기에 나타난 소녀는 아직 미성숙한 낮은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상대방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티내지는 않으실 것이고 다만 여러분과 접점이 생긴다거나 만남이나 연락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보시면서 다시금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호감이 생기는 상태시지만 적극적이진 않은 그런 모습을 유지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뚱한 모습의 소녀의 그림을 통해서 약간은 상대방의 츤데레적인 면모를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무언가를 내밀며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그 진심과 속마음은 아직 티내진 않으셨지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속마음을 어떻게 끌어내실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Be Happy 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께서는 과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고 또 상처를 받으셨고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문제를 극복하거나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멀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인지 각자의 길에서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두 분께서 멀어지신 이유, 이별의 사유에 대해서 상대방께서는 어떤 명확한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보려고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보셨지만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자신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이젠 포기를 하고 마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이어나가봤자 결국 마찬가지일 거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젠 그냥 추억이지 라며 함께 나타난 유칼립투스는 추억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 이대로 영영 멀어지게 된다면 그저 추억으로 남기겠다
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분이 이상해질 때가 있더라도 그때마다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되뇌이면서 이젠 그냥 추억이지 라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추억일 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자신에게 주입하실 것으로 보여지는 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께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데스티니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께서 느끼시기에 운명은 거스를 수 없고 이 열린 작은 문틈 사이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지금의 어떤 굴레를 끊어내고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을 끊어내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 앞에 그 운명을 거스르거나 외부 요인을 직접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는 강아지의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언제까지고 여러분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라고 말씀해오고 계십니다. 한때는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주인에게 맹목적인 강아지처럼 그렇게 오직 여러분만을 생각하셨던 그런 적도 있으시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 이제 지쳤고 여러분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환경 역시도 이젠 마냥 여유롭게 여러분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된,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올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께서 여러분과 멀어질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과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의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께서는 마치 승리를 얻게 된 사람처럼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상대방께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승리가 의미하는 바는 상대방께서는 홀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해결을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완전히 극복하신 상태를 상대방께 보여주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승리로 이끌기 전의 사람과 그 후의 사람이 완전히 아우라가 다르듯이 상대방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그 변화가 티가 날 만큼 스스로를 바꾸시고 그리고 당당하고 솔직한 태도로 나서시면 되신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직접 여러분께서 연락을 하셔도 괜찮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변화를 프로필이나 SNS 등 혹은 겹지인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바뀐 모습을 지속적으로 티를 내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잘 되든 잘 되시지 않든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점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세븐 오브 피더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린 날개를 가진 나비 앞에 독수리의 그림자가 보여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여린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온몸을 던져서 일을 진행하려 하진 마시고 적당히 심적인 거리는 두시면서 또 발을 뺄 만한 그런 여러분들만의 안전한 구멍을 만들어 두시고서 전면전으로 돌파하실 것이 아니라 치고 빠지고 하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픈 마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시면서 지금이 치고 들어갈 때인지 발을 뺄 때인지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보라 인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헬로우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자면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느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멀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잘 통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가 잘 되었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단 하나의 내 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나 잘 통했던 우리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젠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됐을까라고 느끼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보자면 confusion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화면처럼 두 분께서는 말과 생각이 서로에게 닿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실제로 어떤 명확한 이유에 합의를 하셔서 멀어졌거나 이별을 하신 경우보다는 사실은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무언가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없게 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번만 마음이 잘 통하고 솔직하게 진심을 얘기하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실 수 있다면 다시 잘 지내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고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hree of Wand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께 등을 돌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상대방의 뒷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께 여러분 외에 신경 써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생기신 것으로 보여지며 그래서 여러분께 신경을 쓰지 못했다든지 조금 소홀하게 보였다든지 마음이 변한 것처럼 보였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께서는 이대로 정체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만약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잠시 멀어져야 한다면 그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 다음 카드를 보았을 때 여황제의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지금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에 대하여 이 관계를 잃었다는 상실감보다는 그리고 이별 후유증보다는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할 만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슬퍼하고 상처에 잠식되기보다는 이 많은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여인의 모습처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해내며 그에 대한 보상과 결과를 얻어서 결국은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만큼이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괜찮은 이성이시고 매력적이고 자신이 꼭 성취해야 하는 목표처럼 여러분 역시도 자신이 꼭 함께 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는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잠시 멀어져야만 한다면 미래의 꿈을 향해 여러분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시는 게 가능하신 분으로도 보여집니다. 마지막 카드에서는 너문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아무리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심적 여유가 생겼을 때 상대방께서는 이 그림처럼 감수성이 깊어지는 달이 뜨는 시각에는 여러분이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미뤄왔던 여러분에 대한 슬픔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이러다 영영 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시점이 다가온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상대방께서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 오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사제의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지만 당장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입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한 이 여인의 그림처럼 상대방께서는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 자신에게 그런 역량이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또 분석해 보시면서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 카드에서 Two of Wand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난간 위에 올라가 두리번거리며 여러분을 찾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골똘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본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궁금해 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금씩은 움직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을 염탐하시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충동적으로 이때 여러분께 연락하고 싶어지면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만큼이나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보를 얻고자 하시며, 만약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불안해하고 그 정보들을 찾으러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에서는 Five of Wand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형제의 그림인데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카드 게임의 냉정한 룰을 이해하며 때론 방어적이게, 때로는 공격적이게 이 게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대방께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실 것이며, 그 과정 이후에는 여기에서 여러분께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시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방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용기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시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조금씩 한 단계씩 더 움직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액션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흐름이지만, 그 결과 자체가 리딩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선 과반수 이상은 상대방께서 연락을 먼저 하시거나 재회에 대한 액션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열린 결말인 만큼 몇몇 소수의 분들께서는 상대방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끝에 결국은 용기를 못 내실 확률도 다소 낮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Good Luck 이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길,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시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께서는 본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며, 그래서 잠시 여러분과 멀어지시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라고 느끼고 계시기에 그 이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운이 따라줘서 결국은 해피엔딩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라며 함께 나타난 고사리는 성공, 달성 등의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대방께서는 지금 무언가를 성공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야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여러분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뤄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때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며, 지금 여러분을 붙잡아 보았자 어차피 같은 일의 반복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신은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기다리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상대방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멀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자신을 기다려주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을 잘 챙겨주지 못하시고 소홀해 보이시는 듯 하여도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만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께서 너무 지쳐하시는 모습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또 결정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이미 멀어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돌려서 표현하고 싶으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께서 당장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고 멀어지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두 분 관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사실의 폭로라는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상대방께서 본인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솔직하게 표현하고 계시지 못하시는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부족하신 상태시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집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여러분께서 참다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폭로해 버리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100%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든지 부족하다고 여겼던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거나 비난을 하셨다거나 상대방 마음속에 스크래치를 내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실이라 믿은 상대방께서는 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셔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을 떠나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벌집 그리고 벌의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벌이라는 곤충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바쁜 특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께서 여러분과 멀어지신 이유로는 바쁜 생활이라는 요인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처리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것들 등등으로 인해서 몸이 10개라도 바쁜 상대방께서는 그 와중에 틈을 내서 여러분을 신경 써 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여러분께서 부족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스스로 느끼시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상대방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케어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바쁜 일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과의 관계를 되돌리려 지금 멀어지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상대방과 다시 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할지 조언점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가 등장한 이유는 여러분께서는 그간 너무 예민해 있으셨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하심에 있어서 건강한 태도로 대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질 좋은 수면, 운동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건강한 정신을 만드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상대방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여유로우셔야 상대방께서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조금 챙겨주지 못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그동안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시는 시간으로 쓰신다거나 이렇게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는 카드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워낙 사이가 좋으셨거나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어느 정도는 서로에게 의존적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기만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독립적으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태도를 세팅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잘 되시든 잘 되시지 않든 여러분을 위해 어떤 조언점이 필요한지를 보겠습니다. Eight of Cup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비워낼 필요가 있다 라는 조언점이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는 물이 넘치고 있는데 이 물은 감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나 넘쳐서 여러분들께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신다거나 나중에는 그러지 말 걸 싶은 그런 감정적인 행동을 하신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조금은 한 걸음 멀어져서 상황을 관망하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수 있겠고, 오히려 그랬을 때 무언가에 집착하는 때보다 더 일이 잘 풀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또 만약 상대방과 잘 되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컨트롤되지 않는 너무 큰 마음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을 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든 일이니 항상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크기를 유지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라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푸른 인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헬로우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속마음을 보자면요. 커뮤니티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하나의 소속감을 이루고 또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한 단절, 영원한 이별을 뜻하기보다는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시는 관계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잠시 멀어진 그런 상태에 계실 수도 있겠고, 또는 이미 이별을 했지만 어느 한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혹은 어떤 공적인 일 때문에 완전히 끊어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그런 입장의 관계에 계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에서도 이 사람을 앞으로 영영 보지 못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슬퍼하시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리딩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니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께 맞는 인장을 선택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카드 역시도 힐링이라는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이 하트의 그림이 반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두 분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완전히 끊어진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연인 사이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들을 지금은 회복해 나가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를 아직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두 분께서 다시 합치는 미래 관계가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시다가도, 또 어떨 때는 다시 멀어진 것 같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킹 오브 코인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상대방 역시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한 이별을 했다고 받아들이진 않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나타나는 카드인데요. 어쩌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두 분 사이의 주도권이 약간은 상대방께 쏠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집단 내에서 상대방의 위치가 여러분보다 약간 더 높으시다거나,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대방께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과의 지금과 같은 관계가 계속되면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렁거리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왕의 카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쥐고 싶어 하시며, 자신이 원할 때, 마음이 동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에서 투 오브 코인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두 개의 양동이를 균형적으로 들고 있는 소녀의 모습인데요. 이 카드는 조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에서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한쪽도 내려놓거나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서 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는 두 분께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시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만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상대방께서 일이 우선이고 바쁘신 분들이라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일적인 부분과 여러분에 대한 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는 삼각관계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각관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삼각관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상대방께 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만나고 계신 그 다른 이성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오래되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해야 할지, 그 이성에 대해 집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여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여러분께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실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이 이후의 모습,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어떤 행동을 취해 오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에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시작과 설렘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 완전히 끊어내실 생각이 없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만한 계기나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별을 하셨거나 멀어지셨더라도 두 분께서는 다시 아무렇지 않듯 상대방께서 먼저 다가오신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두 분의 자리가 마련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여지가 보여지고 있으며 상대방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한번 동하고 나면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일단 접어두시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 액션을 취해 오실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 카드에서 나인 오브 원즈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상대방께는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상 여러분과 다시 시작을 하고 설렘을 느끼고 마음은 동하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관계가 진전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선을 긋는다거나 애매한 상태로 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는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몰라 아주 경계태세를 놓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자의 그림이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 흘러간다 할지라도 완전히 여러분께 올인을 하신다거나 마음을 전부 내어주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이런 모습까지 가기에는 다소 어려우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깊어질 것 같으면 관계를 잠시 멈추신다거나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도 되는지 걱정을 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에도 신경 쓸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 또는 삼각관계라면 다른 이성 등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문득 들게 되시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마지막 카드에서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아무리 상대방께서 선을 긋고 마음을 경계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해 끌리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시든 간에 여러분을 냉정하게 쳐내거나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언제 경계를 했냐는 듯 또다시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께 이 카드의 소년처럼 구애를 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애정 표현을 하시고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간절한 눈빛을 보내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금 상대방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시고 약해지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대방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든 여러분께 다가가시려는 시도를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두 분 사이에는 연결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황과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과 이대로 끊어지게 될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들을 감수해 내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You make my heart smile 이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일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시고 또 상대방을 항상 웃음 짓게 만드시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공기처럼 있을 때는 당연한 익숙한 느낌일지라도 없어지고 나면 너무 괴롭고 다시 찾게 되고 간절해지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로 인해 일상이 행복해지는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상대방께서는 어떻게든 여러분과의 접점을 그리고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점도 드러나 있습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혼자가 편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상대방께서는 때때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무언가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또 여러분께 올인하고 나면 자신이 신경 써야 할 다른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시점이 오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지게 되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하려고 하신다거나
확답을 얻고자 하신다면 상대방께선 그럴 때마다 피하신다거나 혼자 있고 싶어지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가 편해라는 말씀은 약간은 상대방의 회피 성향으로도 보여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대로 넘어가고 마음이 괜찮아질 때 다시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나처럼 너도 나를 미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그만큼의 애증의 마음이 생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가까워지고 싶고 거기에 여러분께서 제대로 호응을 해주지 않으시면 또 여러분이 미워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상대방께선 자신의 행동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아서 여러분께 미움을 받아도 당해도 싸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으시며 차라리 여러분께서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접으시는 것보다 미워하면서라도 자신을 떠올리길 바라시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께서 왜 여러분께 올인하지 못하시는지 두 분의 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스티스의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마치 상대방께서 두 개의 양동이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둘 중 하나도 놓치지 못하고 하나만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애써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 천칭의 그림에서도 동일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올인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들의 비중을 줄이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일이라든지 여러분과의 갈등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라든지 삼각관계라면 그 다른 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이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라는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고 일 때문에 여러분께 어느 정도 올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커뮤니티라는 카드가 등장했던 것처럼 두 분께서는 일적으로 엮여 있으시다거나 어떤 집단에 같이 속해 있으시다거나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라면 여기에 껴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과 비밀로 만나야 한다거나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소수의 경우 삼각관계에 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더 마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다른 이성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형식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올인하지 못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상대방과 잘 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지 조언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rystal Clear Intentions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크리스탈만큼이나 아주 투명하고 명확한 여러분들의 의도를 가지시라고 합니다. 실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과 또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기준점을 정해두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이상 상대방과 갈등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께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스리슬쩍 넘어가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겪으시기보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시고 해결을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시면서 마음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점으로는 상대방과 잘 되시든 잘 되시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조언점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ine of Feathers 카드는 상처 투성이의 그림인데요. 이는 여러분께서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으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마주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상처가 다시 도지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모른 척하고 계시는 어떤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먼저 내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시는 게 여러분들께는 가장 유리한 방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푸른 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DS 타로입니다. 연갈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편지 카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채는 헬로우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현재 감정 상태를 보자면요. 뜨거운 불꽃에 양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는데 이 양 카드는 음양에서의 양을 상징하는 카드로서 아직 여러분들의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으진 상태는 아니시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며 충동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화가 났다가 상대방이 미웠다가 연락을 할까 싶다가 말까 싶다가 하는 등의 아주 움직임이 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슬프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보다는 욱하는 감정 또는 울컥하는 감정 등이 수시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고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 상태로 보았을 때 두 분의 관계 자체는 아직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 멀어진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으로 보여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마음속에서 서로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끊기지 않은 상태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카드에서도 코디펜던시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서 서로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 두 분을 이어주고 있는 인연의 끈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두 분 관계는 과거에서부터 그저 피상적인 가벼운 관계만은 아니셨을 것이며 서로의 일상 속에 깊게 스며든 상태셨다거나 많은 부분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계신 관계였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함께하고 있어서 얽힌 부분들이 많아서 단번에 끊어내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지는데요. 항상 두 분이서 함께 움직이고 마음과 뜻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큰 상실감이자 마음이 비어버리는 공허한 느낌이 되실 것이며 두 다리, 양팔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큰 불평과 아픔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상대방께서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것이 분명한 것이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나인 오브 스월즈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아주 고민 많아 보이는 이 여인은 할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잠에 들지도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마음속이 복잡하고 여러분밖에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는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 카드에서도 에잇 오브 원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머리가 아주 복잡하지만 이대로 멈춰 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속도감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놓칠 것 같아서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됐든 감당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여러분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상대방 마음속에서 보여진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께서는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고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달려가 일단은 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킹 오브 원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다시금 그러한 마음에 속도감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직접 전장에 출전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는 굳은 결심을 나타냅니다. 그 전까지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불안해하시다가 어쨌거나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시다가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준비되신 상태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며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그런 모습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대방께서는 다른 카드들을 더 보지 않아도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여지는 마음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은 빠른 시간 내에서요. 실제 상대방께서 어떤 액션을 보여주실지를 보자면 첫 번째로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당장은 현실적인 준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계속 여러분을 상상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여러분을 잡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지 잘 지낼지 등을 생각하시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키워나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 카드에서 바로 퀸 오브 원스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마치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킹 오브 원즈로서 이 왕의 지팡이 카드는 결심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왕의 지팡이 카드는 그 마음 그대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을 향한 다급한 마음도 있으시긴 하시지만 어떻게든 상대방께서 다가오시는 이 한 번의 모든 것을 걸고서 두 분의 관계를 성공으로 이끌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심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다가오게 되실 것임을 나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의지의 상대방께는 단 한 번의 기회로서 포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랜 B, 플랜 C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만약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시도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카드에서는 The Fool, 바보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서 새 출발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대방께서는 여러분 앞에서만은 누구보다 바보처럼 맹목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그동안의 두 분의 관계가 문제가 많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거기에 변화를 줘서 마치 처음처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연인들처럼 180도 바뀌어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대방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 스스로 편지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DS 편지 카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장에는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고 적혀 있음으로써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마음을 차분히 먹고 하던 대로 그렇게 천천히 나아가면 될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멀어져 있는 지금 그리고 혹시 놓쳐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상대방께서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시고 그 다음 스텝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시는 시점이시기 때문에 패닉에 빠져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역시도 감정이 격해진 상태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기보다는 우선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며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뜯겠습니다. 편지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라며 상대방께서는 자신이 행복하게 해줄 테니 여러분께 돌아와 달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을 불만족하게 해주셨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부분들을 다 고치실 것이며 여러분 뜻에 따라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여러분 행복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 나의 유일한 휴식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께서는 상대방께 이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상대방께는 유일한 숨 쉴 구멍이 여러분이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없는 순간이 온다면 상대방께서는 숨이 막히고 패닉에 빠지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하기가 어려우시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그간의 목표해 왔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나타난 이 락스퍼의 꽃잎은 자유라는 꽃말을 지닌 꽃으로서 상대방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야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끼시며 여러분이 없는 세상은 상대방께 회색 빛깔이지만 여러분 곁에 계실 때여야만 이 온 세상의 빛깔이 생기게 되는 그 정도의 격차가 상대방께는 존재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대방께서 여러분과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왜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이라는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과거에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행복은 현실적인 행복이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서로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부족했다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심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만족감이 떨어졌을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고 마냥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어서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는 솔리튜드라는 카드가 등장했는데요. 넓은 바닷속에 혼자서 뗏목에 의지해 외롭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께서는 한때 외로웠던 시간이 있으셨고 또 그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떨어져서 무언가 일을 해야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혼자서 떠안게 되셨다거나 그 결과 의지할 곳 없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의 이러한 마음속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간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진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의 힘든 상태에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어떤 언행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거기에서 상대방께서 무너져 버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상대방과 잘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Creative Writing 이라는 카드가 등장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로 글로 옮겨 적어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며 충동적인 감정들에 휘둘리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방과 함께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결정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써 해소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다져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리가 되신다면 생각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쉽게 해결이 되실 수 있겠고 만약 그 끝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대방께서 다시 연락을 해오시거나 다가오시더라도 그때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과 잘 되시든 안 되시든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본 조언점에서는요. Four of Cups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모두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감정을 빼고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 생각보다 답이 명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상대방이 없어서 힘든 마음 혹은 화나는 마음 등 때문에 이 관계를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모두 빼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인지 또 함께 했을 때 잘 맞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연갈색 인장 골라주신 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